PPT에서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화려한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을 어떻게 실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감이 잘 안 잡히지 않으셨나요? 일단 모핑은 동적 요소이기 때문에 발표용 PPT를 만들 때 활용하기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실무에서 발표용 PPT를 만들 때 모핑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알아두셔야 될 점은 모핑 효과는 파워포인트 2019년 이후 버전에서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 컴퓨터와 발표를 진행할 컴퓨터, 파워포인트의 버전을 잘 확인하시고 모핑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모핑 효과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핑이 적용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 모핑은 전환 효과이기 때문에 두 개의 슬라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슬라이드에 똑같은 개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 타원을 하나 삽입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타원을 복사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타원이 제가 새롭게 삽입을 해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타원과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타원이 똑같은 개체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타원의 크기를 이만큼 키워주고 위치도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PPT 상단의 전환에 들어가 주시고 모핑 효과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 옆에 전환 효과가 적용되었다는 표식이 하나 생깁니다.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슬라이드가 이어집니다. 모핑 효과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할 때 개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전환 효과입니다. 모핑을 적용하려면 이전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 두 개의 슬라이드가 필요하고 이 두 개의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개체가 있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똑같은 개체를 다른 슬라이드로 옮기려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개체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슬라이드를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D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해줘도 됩니다. 이제 모핑의 원리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가 발표용 PPT를 만들 때 모핑을 어떠한 슬라이드에 활용하면 좋은지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발표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청중은 여러 발표자의 발표를 연이어서 듣느라 피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발표 초반부의 몰입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핑을 몰입도를 높이는 하나의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표지에서 목차로 넘어갈 때 모핑 효과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줄게요. 다른 요소들은 지워주고 뒤에 이미지와 도형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위치를 옆으로 Shift를 누른 상태로 쭉 옮겨주고 그림 서식에 들어가서 자르기를 눌러서 그림을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도형의 크기도 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차와 관련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 목차 슬라이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PPT 상단의 전환, 모핑을 클릭해 주시고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면 이렇게 이미지와 도형의 크기와 위치가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더해주려면 모핑 효과의 기간을 2초에서 1초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모핑 효과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텍스트들이 너무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미지와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그룹화를 시켜준 다음에 상단에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밝기 변화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서 타이밍을 펼쳐줄게요. 지금 시작이 클릭할 대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까지 이 텍스트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전 효과 다음에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모핑 효과가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다음 개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개체가 등장하는 타이밍을 조절을 해주고 싶으면 다시 타이밍에서 이 기간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이 도형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일단 표지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준 다음에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은 지워줄게요. 일단은 이 도형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 도형의 그라데이션 위치를 바꿔줄 건데 도형을 우클릭한 상태로 도형 서식에 들어가 주시고 그라데이션 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지금은 방향이 선형 오른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선형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의 방향이 바뀌었죠.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좀 바꿔주고 살짝 크기를 줄여준 다음에 이쪽에 배치를 시켜주겠습니다. 나머지 개체들을 채워주고 빙 효과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개체를 그룹화해준 다음에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차를 디자인할 때 표지에서 활용한 이미지나 도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개체가 활용이 돼서 모핑 효과를 활용하기에도 수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반에 이목을 확 끌었다면 이제는 본문에 활용할 수 있는 모핑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의 요소를 강조하는 슬라이드를 만들 때 모핑 효과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순서도가 있는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하는 슬라이드예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띄워놓고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동적 요소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겠죠. 이럴 때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현재 설명하고 있는 단계를 강조해주면 동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슬라이드를 4번 복제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똑같은 슬라이드가 5개가 생성이 되었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원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이 정도 크기로 키워줄게요. 가운데로 잘 배치를 해준 다음에 이 원의 서식을 바꿔줄 건데 색을 이 색깔로 바꿔주고 흰색 선 3포인트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위치도 가운데로 잘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이렇게 바꿔줬으면 이번엔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갈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원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앞서 키워줬던 원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바꿔줄게요. 이 원의 크기가 가로 세로 7.14cm니까 이걸 복사를 해주고 이 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높이의 값만 설정해주면 너비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가운데로 잘 배치를 해주고 서식도 똑같이 바꿔줄게요. 이 원의 서식을 복사해준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고 화살표의 위치도 가운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었고 이번엔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세 번째 원의 서식을 바꿔주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 마지막 원의 서식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로 모핑 효과를 적용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초로 바꿔줄게요. 지금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각 단계를 설명하는 텍스트도 넣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원 아래에 넣은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Shift 누른 상태로 수평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똑같이 복사해준 다음에 가지고 와서 Shift 누른 상태로 이동해주고 내용 바꿔주고 다음 슬라이드에도 가지고 온 다음에 내용을 바꿔주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단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단계를 강조하면서 발표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도 만약에 우리가 발표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키워드만 적혀있는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복제해준 상태에서 이 첫 번째 키워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워줍니다. 크기를 좀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주고 이 키워드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넣어준 다음에 모핑 효과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복제해준 다음에 이 개체를 가운데로 옮겨주고 홈 로스팅의 두 번째 매력을 설명하는 아이콘과 텍스트로 내용을 바꿔준 다음에 관련 텍스트도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세 번째 매력도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한 가지 요소를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의 크기와 컬러 같은 서식의 변화를 주고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에서 일부를 강조할 때도 모핑 효과를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에서 지도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해뒀거든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에 꽉 차게 이미지를 넣어준 다음에 이 이미지를 한번 복제해 줄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채도를 0%로 바꿔서 흑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림의 투명도를 70%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줬으면 두 이미지를 겹쳐준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복제해준 다음에
복제해준 슬라이드에서 위쪽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에 들어가 주시고 가로 세로 비율 1:1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식이 생기는데 자르려고 하는 부분의 크기를 줄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미국 쪽으로 가지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내용을 보여줄 거라서 이렇게 미국 쪽으로 사각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르기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도형에 맞춰 자르기에서 타원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에 테두리도 이렇게 흰색 3포인트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자인해준 슬라이드에 전환 효과를 넣어줄 건데 여기서 모핑을 넣으면 슬라이드 쇼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안 예쁘게 약간 정신없이 전환이 되는 느낌이어서 이 슬라이드에는 제가 모핑 다음으로 많이 쓰는 밝기 변화를 적용해줄게요. 그리고 도형 옆에 관련 내용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복제해준 다음에 텍스트는 지워주고 이 원을 클릭한 상태로 다시 한번 자르기에 들어가 주시고 이 사각형을 일본 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이 원이 일본 쪽으로 옮겨갔죠. 내용도 이렇게 일본과 관련한 내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밝기 변화가 아니라 모핑을 적용을 해줄게요. 이 슬라이드를 복제해준 다음에 내용은 지워주고 이 도형을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자르기에 들어가 주시고 이번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강조하는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렇게 모핑을 활용하면 좀 더 센스 있는 PPT를 만들 수 있겠죠. PPT를 제작할 때 수치의 변화나 규모의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도 모핑 효과를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장의 규모 변화를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만약에 발표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한 슬라이드의 모든 내용을 다 표현하기보다는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규모의 변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2019년도의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타원 하나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을 복제해서 똑같은 곳에 위치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Ctrl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복제해준 슬라이드에서 위쪽에 있는 원의 크기를 쭉 키워주겠습니다. 뒤에 있는 작은 원과 똑같은 곳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의 색을 포인트 컬러로 바꿔줄게요. 안에 내용도 2019년에서 2023년의 내용으로 바꿔주고 텍스트의 크기도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가 디자인되었으면 한 번 더 복제를 해주고 큰 원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작은 원의 위치는 왼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룹화를 해준 다음에 가운데로 정렬을 잘 시켜주고 그룹화를 해서 가운데 정렬을 잘 시켜주셨으면 꼭 그룹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치를 조절해줬으면 선도 삽입을 해주고 화살표와 텍스트도 삽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핑 효과가 다 진행된 다음에 이 화살표와 텍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줄게요. 밝기 변화를 적용해주고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겠습니다. 기간은 1초 정도로 설정해줄게요. 첫 슬라이드를 제외한 두 슬라이드에 모핑 효과를 적용해주고 기간은 1초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모핑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표지에서 목차로 넘어갈 때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청중의 몰입도를 초반부터 끌어올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의 요소를 강조하고 싶을 때, 전체에서 일부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규모와 수치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모핑 효과를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모핑 효과를 활용하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잘 참고하셔서 청중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PPT를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PPT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